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오늘도 웹툰 전문가 샘씨 모시고 웹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저번 주랑 비슷하게 스릴러 장르긴 한데 좀 저번 주에 소개한 것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자르고 뭐 피가 튀고 그런 게 아닌데 네.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건 역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제목은 똑 닮은 딸이라는 작품이고 이담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거 역시 네이버 월요일 웹툰이고요. 2021년 8월부터 연재 중이니까 한 1년 좀 넘었네요 이제. 네. 그렇게 연재되고 있는 웹툰입니다. 이 똑 닮은 딸이라는 웹툰은 2020년도에 그 지상 최대 공모전이라는 그 네이버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공모전이 있거든요. 네. 거기 2기에서 우수상 수상을 했고요. 그걸 토대로 아마 데뷔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뭐 이 작품이 데뷔작이신 것 같고요. 네. 이 똑 닮은 딸의 주인공은 길소명이라는 여학생입니다. 딸이니까 여학생이 주인공이겠죠. 원래는 4인 가족이에요. 이 길소명의 가족은. 그래서 아빠, 엄마, 뭐 남동생 그리고 길소명 이렇게 4명이었는데 8살 때 아버지가 실종되십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실종되었다고만 나와요. 그리고 12살 때 남동생이 죽습니다. 아이고야. 개천에서 익사로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길소명과 어머니가 단둘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사범대학 교수십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뭔가 자녀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려는 느낌이보다는 뭔가 인형처럼 뭔가 완벽하게 도구로서 그렇게 딸을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남동생이 길소명이 12살 때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 이전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남동생은 뭔가 엄마와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길소명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엄마 말 잘 듣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소다이지 않고 그러는 굉장히 그런 장녀였다고 한다면은 네. 전형적인 어린 남자아이였던 거죠.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해라 그러면 싫다고 놀러가고 학원 땡땡이 치고 놀러가고 엄마랑 싸우고 그런 뭐 흔한 남자아이였던 그러면서 엄마로부터 굉장히 심한 구박을 받고 또 누나인 길소명과 비교를 당하곤 했고 남동생과 엄마의 갈등이 지속이 되는데 길소명이 12살이 되는데 남동생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남동생이 주변 개천에서 익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이땐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에 개천에서 놀러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남동생이 이제 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길소명이 그 학교에서 그 개천으로 달려갑니다. 인공호흡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입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남동생의 입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아침에 평소와는 다르게 어머니가 남동생한테 그 피크닉이라는 음료수 아시죠? 약간 그 사과 과즙 들어간 팩에 담겨있는 그렇죠. 그 피크닉 음료수를 그날따라 어머니가 남동생한테 준 거예요. 네. 근데 뭔가 그 음료수에서도 이런 비슷한 비릿한 향을 맡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길소명의 입장에서도 혹시 엄마가 남동생을 죽인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일단 동생은 죽었으니까 빨리 집으로 뛰어와서 그 피크닉 팩이 아직 식탁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자신의 보물상자 안에 보관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경찰에 가보려고. 그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일어났는데 보물상자를 열어보니까 이 피크닉 팩이 사라져 있는 거죠. 엄마가 가져간 거죠. 아이고야. 왜냐하면 12살이면은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어렸을 때니까 뭐 보물상자라고 해봤자 뭐 숨길 위치가 뻔하고 그것도 뭐 그렇게 뭐 자물쇠를 걸어놓는다던가 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구석 같은데 상자 안에 뭐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게다가 동생이 유해도 화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부검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길소명이 이제 이거는 확신을 하는 거죠. 엄마가 그런 게 맞.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하는 동시에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나중에 복수를 할 거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일단 자라야겠다. 왜냐하면은 나도 엇나가면은 엄마가 언제든 나도 죽일지 모른다. 네. 라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일단 최대한 자신의 그걸 숨기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래서 엄마의 완전 그런 인형으로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네. 거기서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전히 엄마는 그 길소명을 자신의 인형처럼 대하고 있고 길소명도 그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주는 척 하면서 고등학교를 이제 영재학교로 진학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뭐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러니까. 근데 왜 영재학교로 가고 싶어 하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전학년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니까 정말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생활기록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엄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길소명한테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서남수라는 친구가 접근을 합니다. 그냥 뭐 평범한 여중생이에요. 그래서 길소명이 뭐 예쁘게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아요. 네. 어머니의 집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명품 같은 것도 들고 다니니까 이제 서남수라는 친구가 이 길소명한테 관심을 보이는. 그래서 뭐 친해지고 싶어서 접근을 하고 뭐 밥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뭐 그러고 길소명도 생각보다 일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그동안 뭐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딱 한 명. 딱 한 명 있어요. 그 네. 남사친인데 어떤 친구냐면은 그 12살 때 그 피크닉 팩 숨기고 그런 과정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친구예요. 네. 네, 유일한 친구라고 할 만한 친구인데 그 이외에도 서남수라는 친구가 접근을 하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뭐 친해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뭐 같이 다닙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서남수가 이 길소명에 대한 열등감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서남수는 좀 집안 형편도 어렵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길소명이 뭔가 집안이 잘 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가방, 명품 책가방 이런 거를 들고 다니는데 마치 자기의 것인 마냥 사진을 찍어서 SNS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추궁을 하죠. 너 이거 어디서 샀냐고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안 된다고. 이거 사실 내가 산 거다. 네. 누가 사줬다. 내가 뭐 모델 일을 하는데 그거 거기서 번 돈으로 산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친구들은 길소명도 그 가방이 있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러면 길소명이 들고 있는 그 가방이 뭐냐? 그거 사실 길소명이 내 거를 가져간 거다. 이게 이제 좀 수습하기 힘든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네. 길소명은 사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뭐 그냥 저러다 넘어가겠지. 거기다가 이제 나는 어쨌든 중3 시절에는 성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영재학교에 가야 되니까 네. 성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최대한 서남수를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이제 서남수가 선을 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길소명이 도둑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체육 시간에 다른 친구 핸드폰을 길소명 가방 안에 넣어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길소명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길소명이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거죠. 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뭐 SNS에 뭐 네 맘대로 올리는 것도 상관없고 뭐 내 험담하고 다니는 것도 상관없는데 다만 나의 생활기록부에 영향을 갈 수 있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건 다 참아주겠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도둑질을 했다고 하면은 생활기록부에 안 좋은 말이 적힐 수가 있잖아요. 다른 건 뭘 해도 좋으니까 명품 원하면 네가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나의 생기부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남수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정말 이제 해선 안 될 행동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험 날이었는데 서남수가 길소명의 자리에 컨닝페이퍼를 적어서 몰래 놔둔 거죠.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도록. 길소명은 이거를 어떻게든 피해냅니다. 컨닝페이퍼를 발견해서 바로 이제 눈치를 채고 그걸 먹어버려요. 이제 길소명도 참지 않는. 그때부터는 길소명도 서남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왜 이거를 길소명이 또 이렇게 하냐면은 사실 길소명은 더 무서운 존재가 있거든요. 엄마라는. 네.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엄마가 남동생처럼 서남수도 죽여버릴 거야. 그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내 선에서 내가 다시는 못 기어오르게 하는 게 낫지. 나는 죽이진 않을 거니까. 엄마가 알게 되면은 분명히 걸림돌이라고 하면 계속 얘도 죽여버릴 거야. 결국 엄마가 알게 돼요. 네. 이런 약간 누명을 씌우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엄마도 굉장히 사실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네. 학교에 와서 뭐 CCTV를 몰래 다 돌려본다든지 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서남수라는 애가 우리 딸을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그걸 알아차립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서남수를 처리를 합니다. 엄마가. 이제 길소명도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실종이 됐는데 이제 누가 봐도 엄마가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엄마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엄마의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네. 엄마가 그렇게 꼬리를 쉽게 잡혀주지도 않습니다. 약간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똑 닮은 딸이냐면은 그 서남수를 길소명이 먼저 네.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하잖아요. 네. 그때 그 엄마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엄마의 모습과 똑같아요. 피는 못 속인다. 네네,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그래도 역시나 이 작품의 최대 빌런은 어쨌든 엄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온전한 외모로 묘사가 되지 않아요. 약간 검은색 배경에 코난 보면은 범인 얼굴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암흑 배경에 이제 눈, 코, 입 형상만 있는. 그래서 엄마는 절대 온전한 형상으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약간 빌런적인 존재, 약간 데빌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길소명도 뭔가 이런 환경에서 계속 자라와서 그런지 점차 뭔가 정상적이진 않아요. 뭐 그런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행동이라든지. 그래서 제목이 아마 똑 닮은 딸이 아닐까. 환경 무시 못하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시절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엔 영재학교를 못 가요. 네. 그래서 사실 엄마는 또 영재학교에 가는 걸 바라지 않았거든요. 네.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면서 너는 내가 나온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된다. 집 근처에 있는. 완전히 이제 자신의 인형으로 키우기 위해서. 국도학시로. 그렇죠. 지금 고등학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이거 보면. 무서운 웹툰이네요. 네. 사형소년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사형소년과는 다른 결로 무섭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형소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육체적인 그런 신체적인 폭력이라고 한다면은 정신적 폭력. 물론 뭐 육체적인 폭력도 뭐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약간 사람을 옥죄한다고 할까요? 가스라이팅을 하죠. 네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압박으로 다가오는 굉장히 긴장감 있는 그런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네. 볼만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꼭두각시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나무가 많이 필요하니까 걸으셔야 돼요. 걸으시면 나무를 심어줍니다. 포레스트탭이라는 앱이 있고요. 어플 다운받으셔서 10,000보씩 걸으면 나무와 화분이 생기고요. 만약에 걸을 시간이 없다. 그럼 이제 포레스트탭 방문하셔서 화분을 직접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네. 포레스트탭이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웹툰은 이담 작가의 똑 닮은 딸이었습니다.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 이것도 재밌습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 거. 연속으로 어둡네요. 네. 다음 주에는 좀 밝은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향이 좀 이런 거예요. 이래요 원래. 그렇죠. 네, 그래서 좀 2주 전에 소녀의 세계라는 좀 더 밝은 웹툰 하나 일부러 섞었는데 사실 뭐 제 취향은 아니고요. 좀 더 저의 취향에 가까운 거는 뭐 사형소년이라든지 똑 닮은 딸 이런 약간 스릴러 계열을 뭐 저는 다른 뭐 드라마도 그렇고 원래 스릴러 장르를 좀 좋아해서 최대한 좀 골고루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제 취향이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밝은 웹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웹툰 방송 팟빵과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